우리가 매년 일독하기를 원하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죠. 구조도 성경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약이 39권이듯이 이 이사야서의 초반부도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고요. 또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도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구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장 이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장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야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또 자신들은 포로이고요. 또 무엇인가 회복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영원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요, 곤비치 아니하시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29절에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뭐 자양강장제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저희가 피곤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신대요. 또 30절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여러 단기 선교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이 선교 무용 만나 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우크라이나를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자세한 것을 이제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또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쪽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봐야 되죠. 오른쪽 측면이 그 러시아가 있고요. 저기 빨간색 점으로 된 데가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쪽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키예프고요. 저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수도로 가서 한 1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구는 한 4,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인이 한 78% 정도 되고요. 러시아인이 한 17%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2세기 이전까지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세기부터 여러 지방 세력에 의해서 이제 분열이 되고요. 또 몽골족, 폴란드, 라투아니아 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세기까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부분이 이 러시아 제국에 통합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 속에서 독립을 시도하면서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뭔 소린가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느끼시겠죠.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굉장히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어렵게 찾아간 그런 나라인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정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저기 이렇게 표시된 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왼편으로 가면 이 헝가리랑 좀 맞닿은 무가체포라는 지역인데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나라 안에서 일자리를 얻고 자급자족하기가 힘드니까 해외로 나가서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겸 배우 출신인 이게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41세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이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o, does he really have any political background? None whatsoever. Okay, and what's his job? Actor, comedian, Okay, and why do you think people really like him? because he's fresh BBC face 뉴스에서 and because he's not 우크라이나 현직 British. 기자랑 Will you 인터뷰를 vote 하는 for 내용. him? I can't answer that. Sorry. Okay. Здрасте. Василий Петрович Голобородько? Да. Доброе утро,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Привет, как дела? Серьезный день, ребята. Как настроение? Класс? Це не фейк, і я дуже серйозно відношусь до нашої країни, до життя кожної людини. И вот здесь, понимаешь, теперь они заставляют детей в будки ваши строить. Знаешь, почему у нас жизнь собачья? Да потому что мы свой выбор с тобой начинаем в будках. Понятно? А выбирать-то не из кого. Из двух пи***расов выбираем меньше. И так 25 лет подряд. Ты знаешь, что это есть? Да, при реш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Imagine if the famous star in South Korea, Psy, with his Gangnam Style, Exactly, goes right. into politics and wins because he's popular. You know, he can pull a stadium of supporters, screaming fans. Zelensky has similar appeal. There are screaming fans who like his shows, who like having a laugh at the expense of those in power. It worked. It was. I know why. Because Ukrainians voted to punish the political elites for 여기까지 not 보도록 delivering, for 하겠습니다. lying, for cheating, for being corrupt, for being inconsistent. 아유, 카톡으로 끝내주셨네요. 네. 저 사람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인데요. 지금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3월 30일 날 1차 대통령 후보가 1차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30명이 넘는 후보들이 이 우크라이나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젤렌스키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이전 대통령인 포로셴코라는 사람이 차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 때 50%가 넘지 않으면 1등과 2등이 다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투표를 4월 21일 날 했는데요. 이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려 73.2%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 국민의 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젤렌스키가 역사 교사 역할을 한 거죠. 역사 교사지만 그 나라의 부패한 정치의 염증을 느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임무를 연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새로운 시리즈가
제작이 되어 갖고 방영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가 창당한 당의 이름도 국민의 종입니다. 이전 대통령인 그 왼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포로셴코는 이 방위산업 비리 스캔들로 부패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으니까 정치의 신인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뽑으면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표를 던졌다고 많은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힘들었냐면요, 러시아랑 한창 내전 중일 때 2014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6%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9.8%까지 떨어졌고요. 2016년부터 이제 좀 회복해서 연 2%에서 3%대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고 합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는 유럽에서 가장 빈국 수준인 2,656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만 달러 정도를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이 우크라이나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데요. 물가는 막 올라가고요. 근데 수입은 없고 정말 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이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39억 달러, 약 4조 4,400억 원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요. 또 주권을 지켜내기가 참 힘든 그런 삶 속에 살아왔고요. 또 내전도, 러시아랑 전쟁도 막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리라 조금이나마 그 희망을 갖고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당선이 된 것이죠. 이런 나라에 우리 교회의 선교 무용 만나팀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희가 가서 사역하는 것은 무용 공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집시 사역자들한테 대접도 하고요. 또 노방전도도 나가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간증도 하고, 또 전도 선물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며칠이 안 되는 사역이지만 그곳에 가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마치 아무런 희망이 없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아무런 힘도 없이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선언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을 향해 표를 던진 것은 그저 일시적인 그 나라의 위정자를 뽑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무용 만나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표를 던질 수 있고 인생을 그 하나님께 던질 수 있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5년의 일이 아니고요, 그 영원한 것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 이루어질 단기 선교와
또 우리 한종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선교지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풍성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우리 무용 공연과 또 함께 특송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우리 선교 무용 만나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공연과 또 음식과 또 선물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공연과 또 가기 전에 결단하는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끝까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